인생을 결정하는 하루의 시작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건 맞아요. 기상도 있고 인사도 있죠. 근데 하루를 결정하는 건 바로 그날의 기분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기억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아침을 맞이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늦잠 자서 기분이 안 좋다거나 이거는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가 쌓여서 또 인생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기분이 하루의 성과를 결정하고 하루의 성과들이 모여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들이 곧 내 인생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분을 다스리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불안함, 외로움이나 분노가 찾아올 때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찾아올 때 각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나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이 평온해야 내 삶이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 컨트롤하는 게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려고 해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당황하고 순식간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내 감정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에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들키게 되고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길 줄 안다고 합니다. 화가 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요. 걱정이 되지만 여유를 가지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와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하는 건데 그만큼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컨트롤 하겠습니까? 현명하게 본인의 기분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는 된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긍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되뇌면 한 번 긍정적으로 세팅된 뇌는 쉽게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기회의 순간에도 미끄러지게 되고 행운도 나를 피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믿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요. 너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낼 거라고. 이런 말들을 자기에게 해주는 거. 흔히 이제 확언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침 저녁 해주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분노를 느끼게 되잖아요. 분노의 원인 또한 수없이 다양합니다. 언제나 이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운동이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분노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노하는 와중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억제를 해야 돼요. 심호흡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차분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도록 합시다.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제력을 잃게 되고 감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욱하는 감정을 솟구칠 때 그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조건 참는다는 게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참기만 한다면은 속에서 굶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분노를 표현하고 익숙해지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알게 된다면 삶의 좋은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네, 경청이요? 고집이요? 기복이 많은 사람이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불필요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울해지면 끝없이 우울해집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유 없이 기분이 변합니다. 감정 기복이 많은 자신을 자책을 합니다. 감정 기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를 자주 제때 극복하지 못하면 더욱 자주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와, 감정들이 찾아와서 점점 삶을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감정 기복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 지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 있는 당신에게는 그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피로를 해소해 주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1순위는 뭐죠, 선생님? 행복이요? 맞아요. 납니다. 네. 나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면은, 부디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오늘 밤은 편하게 잠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새벽을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정리법이 있는데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일단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거는 생각을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 모든 생각을 멈춘 뒤에 다시 리셋을 하고요. 첫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메모장에 적어 두었다면은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고민이 순서대로 나열이 된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옷을 차려입을 때도 멋스러운 옷을 입고 차려입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반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 자신을 꾸미는 일은 그저 외모를 가꾸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흐트러짐 없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뻔한 이야기 같겠지만 내 꿈을 위한 일에 열정적으로 임한다면 나 자신이 대견스러워질 겁니다. 자기 전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고요. 하루 동안 고생한 나에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신에게 오늘에 대한 보상을 해주며 만족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기?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편하게 살기 위한 생각들은 뭐가 있을까요? 무관심. 네, 맞아요. 비슷한데요.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고요. 무엇을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고요. 지금도 시간은 지나고 있고 지나고 나면은 이 또한 별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상황에 크게 마음을 쓰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렴 어때? 쿨하게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어떻게든 되겠지. 걱정만 하다 보면은 작은 일도 재앙이 됩니다. 걱정은 적게 할수록 행복해지고요. 곧 기적이 온다.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믿자. 이런 인생은 믿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힘들면은 조금 쉬었다 가시고요. 나 자신을 절대 혹사시키지 마시고 시간은 많으니까 쉬었다가 충분히 다시 나아갈 수 있고요. 가는 사람은 잡지 마세요. 어차피 언젠가는 멀어질 사이였습니다. 멀리 배웅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은 이기적이어야 할 때도 있는 법이고요. 이 세상에 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 행복이 먼저고 내 인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좋은 사람을 일단 곁에 둬야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고요. 따뜻한 사람,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되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힐링이 됩니다. 나쁜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대한 감정이 현재의 기분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나쁜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좋은 미래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꿈을 찾는다는 거는 사람이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그 자체만으로 얼굴에 생기가 들고 목표 의식이 뚜렷할수록 의욕이 상승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일상의 지루함이나 우울감을 방지할 수 있고요. 하나하나 이루어낼수록 성취감을 느껴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몇 개 있겠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연인과의 스킨십입니다. 실제로 연인과의 키스는 온몸에 그 순간 많은 엔돌핀을 생성하고요.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호르몬의 분배를 억제하고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선물은 꼭 남이 주는 선물이 아니어도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그걸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레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것도 한번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꿈, 숙면을 자는 것은 사실 잠을 푹 자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충분히 운동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긴장을 풀어준 뒤 좋아하는 향의 디퓨저나 캔들을 두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해질 사람이고요. 애정 결핍 아시죠? 애정 결핍은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늘 사랑에 목말라 있는 당신에게 갈증을 채워줄 온화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마르지 않는 애정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당신이 주는 사랑에 감사해야 하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보답해줄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할게요. 네, 절대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자기 비하, 자책, 자학 전부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 좋은 말만 듣고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인데 나에게 모진 말을 한다는 건 너무 미련한 짓입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오히려 더 당당해지세요. 절대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나만큼은 나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존중받는 연애, 자존감을 높여주는 연애를 원한다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고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 또한 좋은 말만 해주게 되고요. 즉 대화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 자존감은 점점 높아지며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 예쁜 말을 들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끊어내야 되는 유형은요, 나의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정작 상대방은 나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끊어내세요. 네, 그런 분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갑자기. 내로 남부린 사람인데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고요. 잘못된 사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것과 무리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성격이라고 내세우면서 무리한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요. 무례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면은 고쳐 쓰려고 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내세요.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못된 사람을 안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은 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못할 게 없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말에 하나하나 이렇게 진짜 구구절절하게 명언으로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